안녕하세요. 지혜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맘맘TV 화코칭 2탄 엄마들은 언제 화가 나는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화코칭 공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엄마들에게 사전 설문을 돌렸습니다. 언제 화가 나는지,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지, 화가 날 때 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약 60여 분의 답변들을 제가 간추린 결과 화가 나는 순간들을 분류를 해보면 약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였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하루에 또 12번,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를 않고요. 또 뭐 한 3살, 4살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에게 또 아이에게도 이제 자아가 생기고 주관이 생기고 이러니까 자기 뜻대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아플까봐 걱정되고 그걸 좀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린 굉장히 답답하고 막 화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런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할 때였습니다. 약속 시간 늦지 않으려고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딱 신발만 신기면 되는데 그때 응가하겠다 그러는 아이.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밥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할 때 산더미 같은데 아이가 놀이터에서 여기도 가겠다 저것도 하겠다 조금만 더 놀겠다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때 그럴 때도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나죠. 제일 악번은 아침 등원 준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이제 올리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애가 막 다른 옷 입겠다고 엄마가 골라놓은 옷 말고 혹은 지금 입고 있는 옷 벗고 다른 옷 입겠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막 화가 머리끝까지 솟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화가 좀 쉽게 난다고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피곤하거나 아플 때, 즉 내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육아는 되게 체력전이죠.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피곤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행동이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괜히 더 거슬리고 또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잡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 중으로 치면 저녁 때 이때가 좀 특히 재우기 직전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예민해지기 쉬운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잘 버티다가도 재우기 전에 특히나 아이가 잘 안 자는 아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화가 난다는 엄마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 늦게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뭐 늦게 들어오건 말건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뭐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아플 때 남편이 회식 있어 이렇게 전화가 오면 버럭 이렇게 화가 나고 서름이 막 복받치면서 아니 그놈의 회사는 무슨 그렇게 회식이 있을 듯 없이 이렇게 지르게 되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인 거죠. 네 번째는 여러 번 말을 해도 변화가 없을 때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죠. 친구 때리면 안 되는 거, 또 장난감 뺏으면 안 돼, 또 찾기는 뛰어들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찾기를 뛰어들고 친구 걸 뺏고 친구 걸 때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얘가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얘가 나를 좀 괴롭히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무기력감까지 들기도 해요. 뭐 남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화를 잘 자극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요청을 했죠. 아이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달라. 혹은 회사 일은 좀 급한 거는 회사에서 꼭 처리를 하고 와달라.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 순간을 보면 바로 내 안에 이렇게 무슨 버튼을 딱 누른 것처럼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경험을 합니다. 5번째가 불평등한 가사 분담을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서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가도 출산 후 특히 이제 가사 분담 문제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많이 안 좋다고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30년 전, 4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부모님의 세대보다는 훨씬 더 가사 분담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좀 있습니다. 워킹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여전히 남편보다 아내가 5배의 가사노동을 짊어지고 있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사분담률이 최저이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실현은커녕 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도 기회를 쉽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워킹맘 아니고 전업주부면 괜찮느냐?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살림과 육아를 혼자 다 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는 막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남편이 TV 앞에서 넋놓고 TV 보고 있거나 아이가 막 칭얼칭얼 대는데 그걸 뭐 남의 일인 듯이 그냥 자기 일하고 있거나 이런 남편을 보면 정말 이렇게 속에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오죽했으면 올해 6월에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책 제목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쌀벌한 제목이죠. 근데 그 아내들, 여자들 속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 울분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담은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엄마들이 화가 언제 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네이버 포스트에 연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맘키즈에 떴었는데, 그때 한 4만 명 가까운 엄마들이 이 글을 읽으셨어요. 댓글에 내 화의 모든 근본은 남편입니다. 이 글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엄마들이 육아를 얼마나 하기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굉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남편이 협조적이지 않고 또 여성의 기대만큼, 아내들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가 겹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굉장히 우아했던 사람도 막 폭주기관차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 재우고 자고 싶은데 거실은 난장판이고 설거지는 쌓여있고 근데 남편은 자고 있고 근데 애는 또 안 자겠다고 막 고집 피우고 애랑 실갱이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 순간에 우리가 이성의 끈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는 엄마라면 굉장히 그거는 자기 훈련이 잘 된 엄마 혹은 자기 감정을 억압하는 엄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엄마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화에서 자유로운 엄마는 없다는 겁니다. 화 안 낸 엄마, 화 안 난 엄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화라는 것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좀 친근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떨 때 주로 화가 나십니까? 그걸 한번 찬찬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코치였습니다.